이번 시간은 주식 공부 시간으로 초보와 고수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초보와 고수가 들고 있는 펜은 결국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고니가 한 끝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곽철용은 두 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끝이든 두 끝이든 안 좋은 패라는 거는 둘 다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8땡이 나왔는데도 계속 파토가 났었죠. 그 이전에도 한 5번 정도 파토가 나고 하면서 계속 이제 좋은 패가 나와도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쯤 되면 인제 이게 '사기도박판이다.'라는 것을 감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뒤로 갈수록 더 좋은 패가 나와서 이제 8땡이 나왔죠. 8땡까지 나왔는데도 또 파토가 났어요. 계속 못 먹으니까 욕심이 계속 생기고 화도 나고 그래서 그걸 누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잃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제 희망을 품게 하고 그 클라이막스에 도달할 때 그때 모든 돈을 넣고서 다 잃게 만드는 고런 인제 사기 도박의 그 장면이었죠. 그래서 인제 "한 끗에 5 억을 태워." 이 얘기는 어떻게 인제 한 끗에 큰돈을 태우냐라는 거죠. 요건 인제 저가 매수에 주식으로 치면 저가 매수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또는 '여기서 내가 샀으면 먹었겠다.' 요 두 가지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인제 두 끗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질렀으면은 5 억을 마지막에 질렀으면은 먹을 수 있었겠다.' 요런 인제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인제 결과는 어차피 못 먹었다라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를 인제 하려고 하냐면요.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타이밍에 추천을 하더라도 실제 결과로 나타난 차이는 매우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고수에게 그다음에 인제 초보에게 똑같은 종목을 추천을 해도 결과가 달라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종목을 추천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요런 인제 질문들을 인제 많이 하시는데요. 요런 질문들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입수하는 정보는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뉴스를 듣고 똑같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죠. 그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요게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질적인 이유, 그다음에 환경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5가지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대기 자세라는 건데요. 초보는 2개의 버튼을 가지고 주식을 하고요. 고수는 3개의 버튼을 활용해서 주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보는 매수 매도 이 2개의 버튼만 번갈아 가면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아니면 매도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의 버튼이 눌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눌려 있든지 매도가 눌려 있든지 그래서 그 중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 후에는 그 즉시 매수 버튼을 눌러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수 후에는 그 즉시 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즉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안 하게 되면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나 인제 주식을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텀이 생기는 걸 아예 용납하질 않습니다. 그 텀이 생기는 걸 굉장히 아까워해요. 그래서 분주하게 부지런히 매매를 하면은 돈을 버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고수는 다르죠. 그래서 매수, 매도, 대기 요렇게 3 개의 버튼을 적재적소에서 누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생각 이상으로 대기 포지션이 길었다라는 거예요. 대기 버튼을 누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에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대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 매도를 안 할 때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매수 매도 시에는 약간의 긴장만 하는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분주해지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요. 왼쪽은 뭐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막 활개를 치고 다니는 그런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뚜렷한 목적 없이 그냥 재밌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발산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 오른쪽은 이제 악어의 모습인데요. 악어는 이제 먹이가 눈앞에 왔을 때만 입을 벌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목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절체절명의 어떤 신중함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차이는 선행후행이다라는 건데요. 초보는 눈으로 결과를 모두 확인한 후에 뒤늦게 움직이죠. 그리고 고수는 머리로 결과를 미리 그려본 후에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초보 같은 경우에는 두 눈으로 장대 양봉을 꼭 확인해야지만 직성이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매수에 의해서 장대 양봉이 딱 쓰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추격 매수 신호로 잘못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에 잡아놓고서 이 종목을 기잡주라고 탓을 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기분 좋을 때 사고 기분이 나쁘면 그냥 팔아버려요. 그래서 항상 그 액션의 중심이 자신의 감정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고수는 장대 양봉을 확인했을 때 만약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없으면 그냥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매수 장대 양봉이 뜨면 이거를 매도 준비 신호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매수 타이밍을 찾아다니고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때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흥분에 들떠 있을 때 그때 조용히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컨센서스 중심의 매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B는 바이고 S는 셀이죠. 그래서 고수는 항상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진입을 하고 위에서 이제 환호를 할 때 팔고 내려오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와 고수의 매수 매도 시점은 완벽하게 반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보는 차트에 선행해서 미리 사두는 행위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두고 나서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리는 것을 못해요. 그다음에 이제 고수는 과열 상태에서 뒤늦게 사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야 될 지점에서 들어가느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수는 항상 차트를 선행한다. 그다음에 초보는 항상 차트를 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역산불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보는 항상 한 방향만 계산을 하는 거고요. 고수는 양방향을 모두 계산한 후에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의 머릿속에는 오른다 내린다 요 개념 외에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사면 오른다 요 논리만 가득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면 오르는 종목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나는 사는데 누군가는 팔고 있네라는 것을 역으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내가 이 가격에 사면 얼마를 남길 수 있을까? 요런 거를 계산하는 행위를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오르면은 그냥 그저 기쁘고 내리면은 그저 화가 나는 그런 이제 액션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그 이상은 이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시장이 설계되어 있는지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수는 숨겨진 이면을 늘 계산해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입 시에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산이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의 중요성을 알고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결국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초보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고수는 객관성을 갖추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초보의 경우에는 늘 기준이 자신의 평단이에요. 이 주식이 더 가냐 못 가냐 요런 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내 평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 평단에서 본전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손실이 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내 평단을 어떻게 보면 주식판이 돌아가는 그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수는 오르면은 행운과 또 내 노력의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리면은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점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시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느냐, 어떤 메커니즘으로 수익이 나느냐 한다면 간단하죠. 매도가 마이너스 매수가예요. 그러면 이제 초보나 주식을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걸 누가 모르냐. 하지만은 그분들은 이걸 절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번째 차이점은 이제 양약 강강인데요. 초보는 안 될 때 주먹으로 부셔버리려고 하는 그런 기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수는 안 될 때 조용히 쉬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볼 건데요. 주먹으로 치는데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쇠구슬을 떨어뜨리는데 안 들어가는 듯 하다가 살살 들어가죠. 손가락으로 하니까 또 들어가죠. 그래서 옥수수 전분을 이제 물에 타가지고 요런 액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강하게 세게 두드리면은 안 들어가는데 살살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보는 안 될수록 강한 힘을 가하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자신의 주먹이 부러지죠. 그래서 몇 번 수익을 내본 경험 때문에 쉽게 이 손목을 비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만만한 상대로 보고 약한 힘을 가하면 자기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세게 비틀어서 더 세게 그냥 쥐어짜내야지. 더 많은 것을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착즙을 당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수는 안 될수록 부드럽고 유연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그 액체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면 세게 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수익을 내봤지만은 한 번의 실수로 대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하는 것이 고수다. 고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말을 안 들을 때는 힘을 써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건 이런 이제 상황의 한계를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이제 교조주의라는 건데요. 요거는 인제 고지고대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융통성 없는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보는 A면 B다식의 사고에 이미 매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고수는 A는 B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확률적으로 유연하게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보는 A면 B다식의 생각이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 원래 이렇게 책대로 돼야 되는데 이론대로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되게 분해합니다. 분해하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현실을 부정하죠. 늘 이제 조건식이라든지 보조 지표의 수치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매몰이 되다 보니까 과도하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얘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공식에 끼워 맞춰가지고 여기 이제 맹목적으로 기대면은 결과를 내가 맞힐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공식이 매번 맞으면은 시장이라는 게 성립을 할 수가 없죠. 요거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고수는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그 요소를 추적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융통성과 유연성 면에서 이 사람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합리성이라든지 객관성, 그다음에 유연함, 요 세 가지가 이분들의 어떤 공통 분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지고대로 이제 뭔가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냐 파냐, 뭐 매수냐 매도냐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수익을 내고 싶은 그런 욕심은 모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나 절제를 하고서 효과적으로 매매를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 장에서 여러분이 수익을 낼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이유를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진짜 자신 있게 쓸 수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의 수익은 생각보다 쉽게 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머뭇거린다거나 잘 못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거 써서 뭐 하냐.' 요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면은 아마 또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속성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 실력대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잃어도 내가 실력이 되고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속성을 갖추고 있다면은 결국에는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수익과 관련이 없는 그런 영역에서 뭔가를 자꾸 찾으려는 그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의 차이점을 머릿속에 새겨 보시고요.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꼭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